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오늘은 항상 기계같이 기복 없는 폼을 보여주며 맨시티의 기둥 역할을 했던 로드리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탈 팰리스와 꽤 어려운 경기를 가져갔던 맨시티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두 명의 선수가 이 게임을 뒤집었습니다. 경기는 실제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는 기본적으로 4-1-4-1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8강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필 포든과 베르나르도 실바에게 휴식을 준 펩 감독입니다. 맨시티는 빌드업 할 때 리코 루이스를 안쪽으로 좁히면서 3-2 빌드업의 형태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미드필더인 더브라이너와 알바레즈에게 각각의 성격을 부여했습니다. 더브라이너는 직접 움직이는 것보단 볼 배급과 플레이메이킹에 집중했고, 알바레즈는 직접 움직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많이 집중했는데요. 오른쪽 풀백인 리코 루이스까지 가담하면서 알바레즈, 리코 루이스, 오스카밥 이렇게 3명이 공을 주기도 하고 직접 들어가기도 하면서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를 지독하게 공략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밥이 2명의 수비를 달아주고 리코 루이스에게 공을 내줍니다. 루이스가 공을 잡았을 때 알바레즈, 오스카밥 이렇게 두 선수가 동시에 뛰어들어갑니다. 수비 입장에선 상대 선수들이 가뜩이나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할 때 맨투맨의 혼선이 오게 되는데, 이렇게 2명이 동시에 들어가니 2명을 체계적으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 패스로 알바레즈가 프리한 찬스를 맞게 되었지만 각이 없어서 유효 슈팅에 실패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맨시티는 많은 숫자를 투입하면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노렸습니다. 반면에 크리스탈 팰리스는 점유율을 아예 포기하고 수비에만 집중했습니다. 3백 기반으로 나온 팰리스는 5-4-1 형태로 수비에 집중했죠. 역습 때 피지컬 좋은 장신 공격수 마테타를 중심으로 에제와 아이유가 사이드로 넓게 퍼져나가면서 공격 준비를 했습니다. 또 크리스탈 팰리스는 일정 지점에서 압박 피치를 한 번에 올렸는데요. 맨시티가 하프라인을 넘어온 순간 맨시티의 볼줄 로드리를 집중 견제했습니다. 특히 마테타, 에제, 아이유 이렇게 3톱 공격수들이 로드리가 공을 잡으면 타이트한 압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로드리가 이런 걸 벗겨내면서 전환했을 때 좋은 찬스들이 나왔던 맨시티인데, 오늘 로드리는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죠. 실제 장면입니다. 로드리가 마테타에게 압박당하면서 공을 잃고 맨시티는 결정적인 역습을 허용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맨시티는 4대2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장면은 결정짓지 못했지만 이런 장면들이 3-4번 반복되면서 맨시티가 자랑하는 로드리를 통한 반대 전환의 빈도가 줄었습니다. 왜냐면 로드리 쪽 압박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로드리는 반대 전환 이런 걸 신경 쓸 새 없이 일단 공을 안정적으로 키핑해 놓는데 집중을 했죠. 맨시티의 첫 번째 실점 장면입니다. 스톤스의 패스가 로드리와 알바레즈 사이로 애매하게 가면서 정확한 패스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역습 찬스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스톤스의 패스 미스를 짧은 패스 여러 번으로 이어가다가 마테타가 뛰어가는 순간 한 번에 뒷공간에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테타가 이 공을 반대쪽을 보면서 깔끔한 마무리를 성공시킵니다. 마테타가 참 좋은 선수인 게 덩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달리기도 꽤 빠르고 마무리할 때 침착성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1차전 맨시티 홈에서 펼쳐진 경기에서도 마테타가 맨시티 수비진들을 많이 힘들게 했죠. 이번에도 로드리가 매우 위험한 지역에서 공을 뺏깁니다. 아이유가 이 공을 뺏고 슈팅까지 하지만 골대에 맞아버립니다. 그래서 맨시티는 이런 비슷한 미스들로 인해서 전반엔 경기를 되게 어렵게 가져갑니다. 특히 든든했던 로드리 쪽에서 이런 미스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 맨시티 입장에선 안정감 있는 경기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펩이 오른쪽에 있는 선수들인 리코 루이스, 오스카밥, 알바레즈에게 계속 하프 스페이스를 사용하라는 지시를 했지만 결정적인 장면은 없었고, 오히려 왼쪽에 있는 그릴리시의 발부터 득점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릴리시가 2명 사이에서 안쪽에 공을 넣어주는데 상대 수비 맞으면서 덕배에게 공이 향합니다. 여기서 더브라이너가 이 공을 잘 챙겨가서 자신의 앞쪽으로 붙는 선수를 한번 제쳐내고 반대쪽 포스트 상단에 꽂아버리며 경기는 1대1이 됩니다. 더브라이너의 마무리가 아주 환상적이었습니다. 경기는 1대1인 상황에서 후반전에 들어갔습니다. 후반전에서도 그릴리시 쪽에서 좋은 찬스가 나옵니다. 지금 크로스를 올리는 과정에서도 그릴리시 쪽에 2명 이상이 붙어 있습니다. 그릴리시라는 한 명의 선수에 수비 2명 이상을 붙여놓으면 다른 쪽에선 수적 우위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릴리시는 이런 상황이 익숙하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툭 하고 넘겨줍니다. 근데 이 공이 수비에 머리 맞고 리코 루이스 쪽으로 향합니다. 리코 루이스는 오른발로 잘 잡아놓고 반대쪽 골문을 보고
좋은 슈팅을 성공시킵니다. 경기는 2대1이 됩니다. 그릴리시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까진 아니지만 계속해서 득점이 그릴리시의 발부터 시작되고 있고, 왼쪽에서 그릴리시가 수비 숫자를 여러 명 당겨주는 것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세 번째 골 장면입니다. 이 장면 역시 그릴리시가 끌고 들어오면서 사이 공간으로 더브라이너에게 공을 내줍니다. 여기서도 자신에게 직접적으로는 한 명, 주의를 끄는 것까지 포함해서는 주변 3명을 자신에게 당겨줍니다. 더브라이너가 이 공을 안쪽으로 넣어주고 홀란드가 좋은 잘라먹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마무리합니다. 기점은 계속 그릴리시가 담당하고 더브라이너가 어시스트, 득점 등 결정적인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구로 따지면 그릴리시가 1번 타자, 더브라이너가 4번 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맨시티의 골 역시 그릴리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릴리시가 2명을 끌어놓고 더브라이너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그릴리시가 이 공을 잘 컨트롤 해주다가 낮고 빠른 땅볼 패스로 로드리에게 공을 내줍니다. 그때 로드리는 무리하지 않고 뛰어들어오는 덕배에게 최대한 강도를 조절하면서 바로 슈팅이 나갈 수 있게 방향만 바꿔놓습니다. 로드리의 몸의 자세는 그릴리시 쪽을 보고 있었지만 뒤에 들어오는 덕배를 보는 주변시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브라이너가 달려오면서 이 공을 마무리하며 경기를 4대1로 만듭니다. 주발이 아니어서 자세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공이 덕배의 왼발 바깥쪽에 맞으며 밖으로 흘러나가는 궤적으로 슈팅이 됩니다. 맨시티의 4골 모두 그릴리시의 발에서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골이나 어시스트는 아니지만 상대의 밀집 수비 속에서 자신에게 2명 이상 집중시키는 능력이 맨시티의 좋은 장면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맨시티는 한 골을 실점하지만 경기는 4대2로 마무리되며 우승 경쟁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 더 많은 숫자를 투자했지만 결국 결과가 난 건 그릴리시의 왼쪽 하프 스페이스였습니다. 오늘은 로드리의 반대 전환이 매우 적어서 아쉬웠지만 이럴 때 또 해주는 게 덕배와 그릴리시입니다. 이게 강팀입니다. 독보적인 한 명의 에이스가 있더라도 그 한 명의 에이스에게 의존하지 않고 또 다른 좋은 선수가 역할을 충분히 해줍니다. 맨시티는 결과적으로 포든, 베실바를 아끼면서도 원정에서 승점 3점을 얻으며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주중에 있는 레알과의 챔스 8강전이 정말 중요할 텐데 그릴리시는 복귀 이후에 계속 폼이 올라오고 있고 더브라이너는 최근 주춤했지만 이번 경기 제대로 터트리며 레알과의 경기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